오늘 김건희 얘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 의원님이 공개한 영상 이전에 비화폰이랑 잠깐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비화폰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노상원한테도 비화폰이 갔잖아요. 그것도 계엄 전날에. 그런데 김건희도 비화폰을 썼다. 사실 이거는 국회에서도 보니까 팩트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안 썼다라고는 얘기를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김건희가 이 비화폰으로 도대체 누구와 연락을 했을까? 그리고 노상원에게도 비화폰이 나중에 계엄 전날에 지급이 됐으면 김건희랑 소통은 혹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엄 이후에 김건희 씨가 오비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의혹은 계속 돌았잖아요. 아직 뭐 사실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네. 노상원도 비화폰을 갖고 있고 김건희 씨도 비화폰을 갖고 있으면 그때 돌았던 소문의 그 오비가 노상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은 해봅니다. 저도 좀 그러네요. 노상원이 오비라고 칭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오비 맞죠. 표현하자면은.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은 주요 공직자면은 지금 김건희 씨가 워낙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화폰으로 김건희 씨 전화가 온다. 그러면은 사모님 제가 좀 이 전화를 받고 답변 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을 것 같아요. 공직자라면. 네. 그러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오비잖아요. 오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저는 꼭 하나 찾았으면 싶은 게 그 비화폰이 검찰 쪽에도 갔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의심이 들어요. 자꾸,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검찰 그래서 쪽에 하나도 안 갔을까? 그래서 자꾸 검찰이 이 김성훈의 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김성훈이 실제로 서버 삭제를 지시를 했잖아요. 네. 뭐 다행히 삭제가 이행은 안 됐습니다만, 근데 그런 사람을 검찰은 끝까지 그냥 외면하고 아예 네. 반려를 시켜버린다. 그러면 평론가님 생각으로는 아니 그게 여인영 이야기도 보면요. 자 성관위에 우리 부대가 출동을 하는데 거기 가면은 국정원과 검찰에서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야. 어디 한 쿠션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네. 한 쿠션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대통령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만약에 썼다 그러면 검찰 쪽에서 네. 우정이로 보세요? 그럼 그까지는 제가 뭐 알 수 없는데 저는 일단 뭐 탄핵 소추당해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탄핵 당해서 탄핵 소추를 당해서 네. 직에서 물러나 있던 사람들이 검사들? 있잖아요. 네. 그중에 그중에 고위직도 있고. 있었고. 일단 의심은 다 해봐야 된다. 의심은 해봐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이 저는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계엄 때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우리 와이프는 모르고 있는데 알면 화낼 텐데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상하더라고 좀. 아니 그 계엄 긴급한 상황에 과연 와이프 얘기를 했을까? 했다면 왜 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상민이가 왜 할까?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내란과 불법 계엄을 와이프 허가받고 합니까? 요즘 저기 TV 드라마 제가 원경이라고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태종 이방원하고 네. 민씨 원경, 왕후 원경하고. 이야기인데 네. 거기 보면 이제 부부가 그런 갈등을 합니다만 지금 조선 시대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설 연휴에 우리 의원님께서 김건희 영상을 공개를 하셨잖아요. 네. 그 영상 그냥 한번 좀 이렇게 깔아주시고, 요게 이제 과거에 최재형 목사한테 명품백 받을 때 사무실에서 촬영된 그 영상인데, 거기서 이제 김건희가 극우나 극좌가 없어져야 된다. 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 요 발언이 담겨 있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요거 혹시 영상 공개하신 게 뭐 어떤 측면에서 공개를 해주신 걸까요? 지금 현안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극우잖아요. 네. 극우에 대한 요정면이죠. 윤석열 부부의 생각은 무엇인가? 근데 저 때가 2022년 9월입니다. 네. 집권 직후예요. 그때 이제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던 날 그때 한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최재형 목사가 지금 현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극우라는 평가도 듣고 있다. 그래서 좀 이 스펙트럼을 넓혀서 뭐 남북 관계도 개선시키고 뭐 이런 조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극우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니다. 자기는 극우를 매우 싫어한다. 여기 말에 뭐 극우 극자 다 뭐 없어져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인트로 발언이고요. 네. 이제 극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극우에 대해서. 극우 얘기 안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최지영 목사한테 나름대로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든 사례가 내가 얼마 전에 김정숙 여사도 예방했고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는데 이거 가지고 우파에서 막 뭐라고 한다. 이거 진짜 얘기 안 된다. 극우들은 미쳤다. 미쳤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이들에게 극우라는 규정은 본인들을 비판하는 세력. 그런 것 이게 그냥 뭐 어떤 우좌우 여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냥 자기를 공격하면 극우야, 극좌야, 그냥 다 싫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3년 전에 극우가 미쳤다고 했던 그 세력이 지금 극우에 기대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점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뭐 물론 다 알고 계신 거지만 짐작하고 계신 거지만 한 번 더 육성으로 확인하시면 그리고 또 김건희가 너무 안 보이잖아요. 네. 궁금합니다. 네. 잊으면 안 된다. 이 계엄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네. 그때 강하게 의심된다. 네. 비화폰도 썼다. 그리고 내란 이후에 윤석열 체포되자마자 몸이 아파서 알아 누워 있다라는 뉴스를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더라. 네. 그런 노상원의 존재는 김건희를 바로 떠올리게 합니다. 것도- 그러니까요. 무속이니까요. 네. 네. 이상하리만큼 네. 무속이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 전직 사령관을 이 아주 내밀한 모의에 참여시키려면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했죠. 뭘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까요? 그 사람은 사주를 뽑아보고 관상을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노상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용현한테. 네.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빨리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같은 이유로 노상원도 김건희의 뭔가 최종 승인을 받고 그 그룹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 노상원이 그 점집 가가지고 또 따로 점을 보잖아요. 네. 그때 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노상원이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때 국방부 장관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상원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김용현이 자기가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누가 알려줬을까? 누굴 이렇게 나중에 장관 시킬 거라고. 그것도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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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선에는 김용현이 김건희 라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경호처 관련돼서는 전부 다 김건희 라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성훈이 비아폰을 나눠줬다라는 것, 그 다음에 검찰이 김성훈의 구속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하나의 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 검찰에도 김건희 라인이 있을 겁니다. 네. 검찰에도 있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 시절에 한동훈하고 그렇게 수시로 연락하고. 소통했던 사이였잖아요. 네네. 그런 줄을 안 쥐고 있을 성격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명태균 녹취 중에 뭐 공개도 됐습니다만은 그 윤한홍과 관련된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 윤한홍을 경남 도지사 그 하려는 그 윤한홍을 주저앉힌 게 명태균 말에 의하면 김건희입니다.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윤한홍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김건희가 윤한홍하고 통화하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윤한홍이 아우 그건 오해십니다. 저는 그럴 뜻이 없습니다. 저는 네. 여사님 곁에 있는 것이 뭐 영광이라고 했던 것 같은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그 명태균이 얘기하는데 아 이걸 제가 공개를 안 했던가요? 이 계엄이 터져서 공개를 안 했던가? 하도 많이 공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저도 얘기하면서 보니까 네. 이거 공개를 안 했던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시죠.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김건희 씨는 그 인사 이런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사람이에요.
김건희. 이거는 뭐 근데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이 어떻게든 나중에 시간 지나서라도 무조건 통과는 되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잖아요. 네. 그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탄핵 인용이 되면은 생각보다 쉽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게 명태균 문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태균 문제다. 네, 네. 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마무리로 최상목은 그래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최상목 이야기는 요거 한 번만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재판관 후보자 얘기를 했지만 마은혁 후보자 최상목이 임명을 안 했고 헌재에서 결정을 좀 연기를 했고 그런데 만약에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 된다. 라고 하더라도 과연 최상목이 임명을 할 것인가? 왜냐 기재부에서 입장이 나온 거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 바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법제처와 약간 뭐 협의를 하겠다, 자문을 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끌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은 이 최상목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주당에서 일단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시기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직후에 이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된 이슈가 정리될 것,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되는 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원래는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갑자기 이제 미뤄지는 바람에 일이 좀 꼬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것인가? 이게 연기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통으로? 이게 통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했어요. 네네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임시지만. 그래서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임시로 마은혁 재판관에게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버리면은 이거는 최대행의 손을 떠나는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결론이라고 뭐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 하나는 최상목에 대한 평가를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최대행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어서 드리면은 최상목 이런 상황을 좀 노린 것 같기도 해요. 즉 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 할 만큼 했다. 난 최선을 다해서 막아봤어. 라는 신호도 주고 네. 그리고 최종의 마지막에 가서 의원님 말씀대로 헌재에서 그런 결정이 났을 때 법무부에게 물어보는 척하고 법무부 의견에 따라 가지고 나는 임명했어. 라고 이렇게 본인의 탈출구를 찾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헌재가 가처분 판단을 안 하면 저도 우리 평론가님 박진영 얘기하신 평론가님 의견에 그 전망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목에 대한 판단을 자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요. 그러면 이미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 특히나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대행에게 부여된 권한을 이미 벗어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여기에 합당한 그 응당의 그런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기다리기보다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내란 특검법 거부하고 그 직후에 헌재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한데 묶어서 판단할 기회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정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제가 좀 탐문을 해보니까요. 최상목 같은 경우는 이 그 권한 대행으로서 통치 행위를 넘어서서 장기적인 관점에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른바 이 최상목, 한덕수, 이창용까지 해서 그래서 뭐 오세훈을 자주 본다라는 이런 썰들도 있고요. 결국은 끝날 때까지 갔고 벼랑 끝이 갔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이 언제까지 버텨주느냐 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잡고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기만 한다면은 한덕수 날개 단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사자회담이죠. 최상목, 우원식, 권영세, 이재명 이렇게 4명이 이제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세랑 최상목이랑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저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확인의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 어떤 확인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영세의 극우 발언, 네. 극우 행보가 잠깐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정말 그걸 보여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대중 앞에 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행보에서 물론 의제는 다르죠. 지금 상황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추경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고 네. 그리고 또 여야가 쟁점이 없는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부분이라도 빨리 합의해서 처리해서 국민께 안도감을 주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협조를 하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 그 절차까지 안 밟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을 그어야 된다. 어쨌든 그 확인하는 과정일 거라고 또 생각을 네. 하신다고 해주셨고 마지막으로